그럼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미세먼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물질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끓음 같은 게 보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탄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성분 때문에 이렇게 끓음같이 검댕으로 보이는 거고 그 외에 질산염이나 황산염, 뭐 나트륨, 칼슘 같은 이온들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온들은 원래 공해 물질이 이제 배출이 될 때 가스 상태로 배출이 됐다가 입자 상태로 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이제 중금속들이 있죠. 그 미세먼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들은 뭐 순, 칼륨, 그 카드뮴, 비소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그래서 그 벤조피렌이라는 이제 발암 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각종 중금속들이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그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제 사망하는 사례도 있나요? 아유,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WHO에서 보고한 결과를 보면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 수가 무려 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외 대기먼지, 실내 대기먼지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다 합친 숫자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 지역 결과를 보면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167만 명, 163만 명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기먼지의 미세먼지가 높게 되면 외래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또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이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이 수도권의 경우 연간 한 2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호흡기 질환자는 1만 명, 그다음에 기관지염 질환자는 한 80만 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망자 수의 이제 원인 질환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한 40%를 차지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폐암이라든가 급성 하기도 질환,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로 인한 그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네.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 다르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뭐 호흡기 계통의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 호흡기 계통 질환 못지않게 심혈관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이 더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망자 수의 주요 원인 질환을 살펴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래서 생명과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도 물론 심뇌혈관계 쪽에 문제가 생기지만 짧은 시간, 뭐 한 2시간 정도 노출이 돼도 심장 질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세먼지가 증가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병원에 외래로 이제 진찰을 받으러 오는 환자 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한 연구에서 보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높은 날 그 다음 날 심혈관 질환 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를 보면 한 5% 정도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으로 인한 외래 진료 환자의 한 50명 중에 1명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 환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심혈관 질환의 이제 그 연관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심혈관 질환으로는 그 혈압이 상승되고 또 심장 비대가 생기고 또 부정맥,
죽상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마비와 같은 그런 질병들이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기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세먼지를 이제 폐로 흡입을 해서 폐에서 폐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또 활성산소라는 좀 나쁜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하고 이 활성산소가 이 심혈관 질환을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기전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염증 물질이 이제 심장으로 유입이 돼서 심장 박동을 그 원활하게 하는 이제 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온 채널의 정기적인 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쳐가지고 심장 박동이 이제 불규칙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맥 자체로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정맥은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심한 부정맥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심방세동까지 가게 되면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죠. 또 한 가지 경로는 심장에 이제 그 심장 박동을 위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혈관들이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가 방해가 되어서 혈전,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이 찌꺼기로 인해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피찌꺼기가 이제 뇌로 가게 되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나 사망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맥 환자들이 요즘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미세먼지도 한 가지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면 당연히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지만 단 2시간만 노출이 돼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항상 그 외출하시고 할 때 마스크를 꼭 챙겨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사망 위험도를 보게 되면 미세농도가 그 평방미터당 한 0.1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하게 되면 심부전이나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 사망률이 1.13배가 증가하게 되고 또 고혈압성 질환, 여기서 고혈압성 질환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뇌졸중도 포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망 위험도 1.07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가 부정맥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이렇게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아까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이제 원인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이제 물론 그 세균을 죽여주고 하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만 몸에서 이제 세포를 다 파괴하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좀 없애주는 항산화 능력이 있는 한약이나 식품들을 복용하시면 이런 위험성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약 중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 그 항산화 능력이 있는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재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황금, 화피, 인진호, 그다음에 현계, 금운화, 어성초, 창의자, 박하, 지부자, 그다음에 계피, 소모, 계열 등 후박과 같은 그런 한약재가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약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들을 보면 비타민 A하고 뭐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비타민제가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를 보게 되면 동물의 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그다음에 당근 이런 식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비타민 C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이제 과일, 뭐 시금치, 딸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E는 콩, 달걀, 우유, 뭐 해조류에 들어 있고 해서 이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없애서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잎 추출물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셀레늄이라는 영양소도 있죠. 거기는 이제 현미, 마늘, 그다음에 맥주 효모 같은 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연이라는 영양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연은 굴이나 해산물, 정어리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